2022년 8월 19일, 지금은 18일에서 자정 넘겨가지고 19일 밤 12시 47분 되었습니다. W님 반갑습니다. 빨강마녀 수영TV님 반갑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또 책 좀 보다가 영상을 라이브를 켰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 8월 18일 칼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혜준의 인문학과 경제이고요. 제목은 마르크스의 사위가 역설한 게으를 권리 라는 제목입니다. 카를 마르크스와 그의 절친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출간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리한 공산주의 이념이 노동계급이 자본가를 이길 게임 체인저 사상이 되기를 바랐다. 공산주의가 공격할 대상에는 가정도 포함됐다. 마르크스가 30살 때 지은 이 책에서 두 저자들은 부르주아지는 가정을 감싸는 감성적인 베일을 찢어버리고 가족관계를 단순한 돈의 관계로 축소시켰다고 비난했다. 가족 제도만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자들은 돈으로만, 계산적으로만 그렇게 한다. 그럴 거면 차라리 부부 공유제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내용도 이 공산당 선언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르크스 본인이 꾸린 가정에서는 감성과 돈 둘 다 넉넉했다. 마르크스는 독일 정통 귀족 가문 출신을 부인으로 얻었다. 부부의 금실은 좋았다. 두 사람은 독일 공산주의자도 편안히 살게 내버려 두는 우리나라 같은 곳입니다.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나라 영국으로 1849년 피신해 온 뒤 처음에는 다소 공공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행운은 곧 찾아왔다. 1856년 장모가 죽으며 넉넉한 유산을 남겨준 것이다. 그 덕에 마르크스 부부는 런던의 방 7개짜리 근사한 집에서 살 수 있었다. 마르크스는 돈이 부족할 때면 친구 엥겔스의 도움을 받았다. 엥겔스는 공산주의자이면서도 맨체스터에서 노동자들을 부리며 공장을 경영했기에 돈이 넉넉했다. 공산주의 원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원조 강남 좌파다. 이들은 내로남불을 거리낌 없이 실천했다. 이들의 사상은 심오하고도 급진적이었으나 자본주의 사회가 주는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떠오르게 되는 진영이 있죠. 또 특정 사람이. 마르크스 부부는 아들 없이 딸만 셋을 키웠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 딸들은 좌익 청년들하고만 결혼했다. 둘째 딸 제니 로라의 배필은 프랑스의 사회주의 문필가인 폴 라파르그. 라파르그의 대표 저서는 게으를 권리이다.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명저다. 마르크스의 사위 라파르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제까지는 부르주아지들만 게을리 빈둥거리며 즐기고 살았으나 프롤레타리아여 그대들도 게으르게 잘 먹고 잘 마실 권리가 있다. 장시간 초과 근로해서 과잉 생산해봤자 창고에 재고만 쌓인다. 그 결과 경제 위기가 닥치고 그대들은 해고된다. 그대들을 부려먹는 자본가 계급은 과잉 소비를 하느라 몸들이 망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대들에게만 근면을 강요한다. 이제 근면의 환상에서 깨어나라. 일거리와 일자리를 달라고 아우성치지 말고 빈둥거릴 권리를 주장하라. 산업화로 발전한 생산력 덕분에 하루 3시간이면 그만큼만 일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LH 6개 부서장들이 제주도에 가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짚으며 칼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할 거리를 달라고 아우성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는 나치 정부에서 노동이 그대들을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놨던 것과 상반되어서 문장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조선일보 8월 8일자 도심 한복판을 성황당 만든 노조 현수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치울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뭐 여기 보니까 현수막을 프린트아웃 해낸 게 아니라 라카 같은 걸로 이렇게 쭉쭉 갈겨가지고 글을 적은 것 같습니다. 노조 탄압 뭡니까 이게? 투쟁으로 박살내자. 무슨 노동 3권이겠죠. 쟁취, 고용 승계, 투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동아일보 8월 8일. 기업 논하기 전에 이 근로자들 다시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직원 자녀 특채, 기업 60세 곳 고용 세습을 하고 있다. 특별 채용 조항이 있다. 60세 곳밖에 없을까요? 58곳은 퇴직자, 직원 자녀 뽑고 5곳은 노조 추천인 등 채용을 보장하고 있다. 적발 사업장 중 43곳 민노총 산하다. 기업인은 경제형벌 국토교통부가 최다다. 매일경제 8월 8일자요. 정경련에서 부처별 법조항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기업 경영을 하려면 작든 크든 범법자가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과도한 경제형벌 논란이다. 화학 물질 수입 주문 실수도 형사처벌한다. 5년 이상 징역 처하는 배임죄. 규정 포괄적이고 범위 모호해서 처벌 과도하다. 기업 경영 위축된다. 법인, 개인, 동시처벌, 양벌 규정이 있다. 기업처벌법 10개 중에서 9개 이상이니 그렇다. 교도소 담장을 걷는 기업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직종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이미 드러나 있는 기업가들도 마찬가지 공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일반인 정도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할 용기도 자격도 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2004년부터 태권도장을 22년째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는 설이 걷고 애송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정의라는 단어, 양심, 진보, 민주, 평화라는 단어를 독점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천사인 양 구는 그런 밥맛 떨어지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제 성격 기질 자체가 솔직하기도 하거니와 자라온 환경이 농사꾼의 아들로서 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연과 싸웁니다. 땡깡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늘에다가 땡깡 부리는 농부가 있습니까? 자연과 싸우죠. 떼그리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농민들이 쌀값을 보장해라 라고 하면서 머리띠 두르고 경운기 타고 나와서 데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저는 반대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하고도 제가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왜 농민에 대해서는 가격 보장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치킨집 사장의 수익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장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도 어떤 면에서는 과거 봉건 사회에서의 농노 관료적 세계관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혁신적인 분입니다. 그 세대들이. 저는 우리 1세대 보수 세대들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아직 저는 거기에 뒤꿈치도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노조든 누구든 뭐 국민의힘당의 누구든 정치적인 선동 구호를 들고 나와서 자기들이 그 구호에 걸맞게 독점한 듯 구는 것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금속노조원들, 운송노조, 레미콘은 어떻습니까? 레미콘 카르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대한민국 공무원보다 더 좋은 보직입니다. 보다 질려버려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8.15를 맞아가지고 집회하러 나왔죠. 반제 반미 투쟁. 이미 100년 전 문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구인 양, 뭔가 신선한 양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100년 전 문구입니다. 다 썼던 문구입니다. 통일, 전선, 전략, 전술 다 있던 문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말이 지금 북한 노동당에서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선전 문구인 걸 여러분들 알고는 있죠. 쓰더라도 알고는 써야 되겠죠. 저는 최근 들어와서 봤을 때 좌나 우나 저도 부족합니다만 공부 너무 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태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더 나이 먹기 전에 그리고 20대는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제 나이에서 감히 노조 진영에 대해서 제가 이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들 품질 향상, 서비스 향상,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화하면 자동 응답이 되는 게 이겁니다. 산업안전법에 의거하여 바른말 쓰라라고 협박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신복이다. 우리의 서비스 마인드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자기들의 행동 강령을 펼치기는커녕 민원인에 대해서 반협박성 자동 문장을 꺼내놓으면서 민원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은 어떻습니까? 투쟁을 외치죠. 품질 향상을 외치지 않습니다. 단결과 투쟁을 외칩니다. 누구하고 싸워서 자기들의 이득을 편취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계급화되어 있죠. 철저하게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계급체제를 무너뜨리자라고 출범했던 게, 호기롭게 출범했던 게 공산당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계급이 없어졌습니까? 당신들뿐만 아니라 사회는 계급적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있어요. 다만 그 계층을 얼마나 잘 넘어갈 수 있느냐, 기회가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느냐, 자유로운 경쟁 체제에 놓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죠. 정책의 방향일 것이고. 그런데 금속노조 대표적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가릴 거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파견 근로자들을 하고 얼마나 차별합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얼마나 차별합니까? 생산 1급, 2급, 3급, 4급, 5급까지 얼마나 차별합니까? 연봉 3천 받는 사람부터 연봉 1억 넘게 받는 사람까지. 1억 넘게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이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까? 김제동이 말따나 국회의장의 망치질과 목수의 망치질이 같아야 된다면서요.
그 김제동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촛불 현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이 좌판을 깔았던 그 촛불 현장에서. 그렇다면은 생산 5급과 생산 1급에 있는 귀족 노조들이 왜 임금이 똑같아질 수는 없는 거죠. 동일 임금, 동일 노동 하자고 했잖아요. 왜 안 합니까? 적어도 정의를 외치려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입사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취업을 하게 되었는지 전수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수조사. 특히 1급, 2급에 해당되는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 경주로 치자면 다스. 어떻게 들어갔죠, 거기? 신문에 광고 띄워가지고 자, 몇 월 며칠까지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누구든지 채용 절차에 따라서 원서를 내고 공정 경쟁을 하세요라고 하는 공고문을 보고 갔습니까? TV 공고문을 보고 갔습니까? 어떻게 입사했죠? 어떻게 입사했습니까?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흠이 있고 긁어서 부스럼이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양지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까 제가 서두에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 1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어떤 집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노동자들이 험한 집에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죠. 시시때때로 교체해가면서 좋은 냉장고 속에 좋은 식재료 꽉꽉 채워 넣어놨죠. 아이들 좋은 교육 시키고 있죠. 예, 언급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할 권리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보장된, 마르크스가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 가서 꿀 빨고 살았던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철만 되면은 머리띠 두르고 아예 노동 권익이라든지 후생에 대한 게 아니라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는 구호를 들고 나오는 거죠. 왜 법 절차 다 깡그리 무시하면서 회사를 점유합니까? 그게 당신들의 회사입니까? 당신들도 와이프 카페 한다고 하면 차려주지 않습니까? 이미 자본가스럽게 살고 있으면서 왜 그런 장난을 칩니까? 저는 그러니까 하급 근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민을 느끼면서도 유감스러운 감정도 갖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저 노조, 귀족 노조들을 위해서 길거리 나가가지고 땔감 노릇을 해주느냐. 저 사람들 당신들 앞에 내세워놓고 데모하고 난 뒤에 저녁에 제네시스 타고 가서 소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이다. 뭐 하려고 거기서 땔감 노릇 해주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 아빠는 회사에 어떻게 취업해서 나는 앞으로 직업 진로를 어떻게 선택을 할까라고 할 때 아빠 말이지 하고 자신이 회사에 들어간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나요? 공무원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시험 쳤습니다. 정식으로 공정하게 시험이라도 쳤습니다. 뭐죠 근데? 정말 이름 그대로 금속노조답게 철로 만들어진 탑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지지 않는 아이언이죠. 과연 그게 공정한 거 맞습니까? 두말할 거 없이 어떻게 입사했는지 밝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저는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고 그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옹호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시작부터 반칙입니다. 시작부터 반칙입니다. 여러분들 걸핏하면 이런 말 쓰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도 백도 없으면은 이따구로 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사를 했습니까? 계속 제가 언급하지만 입사했는 절차를 국민들에게 까발리세요. 이실직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권익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투쟁하려면 투쟁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업 현장의 금속노조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다 얽혀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생활이 잘 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저에게 올 수 있으니까요. 공무원의 자녀도 저에게 배우러 올 수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 본인이 우리 도장에는 성인반이 있습니다. 운동하러 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교육계를 비롯해서 폭정한 공무원 구조에 대해서 거기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윤리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혹자는 자기가 교사라면 또는 자기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구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마치 자기를 비판하는 것처럼 여기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애들이 자기 출신 학교에 대해서 누군가 비판하면 마치 자기를 동일시해서 화를 발끈 내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출신 군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은 네 군대가 세냐, 네 군대가 세냐라고 술자리에서 갑자기 열을 내면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시하면서 감정 표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산업계 구조, 공무원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의 윤리적인 폐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굴러갈 수가 없죠. 저는 인간 누구나가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항상성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 300명을 탄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죽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스트레스를 받아들여서 사망합니다. 병이 걸려서. 스트레스가 무서운 병이거든요.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노동계에서 보이고 있는 행각은 해도 너무합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특히 귀족노조. 그러므로 앞으로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면 설마하니 이번 8.15 집회 때 했던 것처럼 미군 물러가고 한미동맹 깨지고 우리나라가 적화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누려왔던 이 안락함, 번영 다 깨지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장난 그만하세요. 불장난. 거기에 나와 있는 무슨 진보 무슨 단체 결의 하나 단체 아마 그런 아이들도 나왔을 거예요. 걔들은 철이 덜 들었다 치더라도 노조원들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세상 사는 거 보니까 대충 굴러가는 게 어떤 거라는 거 알 겁니다. 그 직종에 있지만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지 않습니까? 대충 알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도 여러 가지 직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알 겁니다. 알면 그러면 안 되죠. 특히나 제가 속해 있는 40대로서 제가 참 부끄러운데요. 아마 노조원들 중에서도 40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릴 때 정교조한테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되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정신 차려야죠. 언제까지 그런 꼭두각 시질 장난질에 놀아날 겁니까? 제가 최근에 뉴스를 접하면서 또 대한민국 8.15를 지나오면서
건국도 인정하지 않는 희한한 나라를 경험하면서 특히나 노조원들의 행각에 질릴 대로 질려가지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제안. 입사 경위부터 밝힌다는 거 어떻습니까? 한번 받아봄직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